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뇌생남 이시안 쌤 그리고 김예은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공개해 볼까요? 오늘은 세 문제 이상 틀리면 생 레몬을 네. 먹겠습니다. 먹으면 몸에 좋은 거잖아요. 한 번에 이겨넣기. 네. 한 번에 넣기. 일단은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공부 시작해 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들 반가워요. 오랜만에 보네요. 톡방 퀴즈 규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MC 찬스 쓰셔도 좋습니다. 시험생 힌트 좀 많이 주세요. 네, 물론이죠. 네, 문제 풀어볼게요. 범죄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 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 형법상 사자, 명예훼손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업무상 비밀누설죄, 친족간 권리행사 방해죄 등이 해당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알고 있군요. 네. 요즘 많이 뜨더라고요, 기사에. 네네. 문제가 한테 주세요. 정답은 친고죄입니다. 친고죄. 네. 오, 정답입니다. 많이 봤나봐요. 그럼 설명 좀 한번 해보실래요? 네. 친고죄는 반의사 불벌죄랑 네. 이렇게 비교해서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법학과? 저요? 방심하지 방심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들어오는데. 어떻습니까? 갑자기 왜 이쪽까지? 비교라기보다는 친고죄랑 반의사 불벌죄가 같이 붙어 다니는 건데 친고죄는 직접 고소를 해야지 그 죄가 이제 그 조사가 되고 네. 성립을 하는 그런 죄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 성추행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전엔 친고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소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싫은데 괜히 이 사람의 신분이 노출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친고죄라고 했었는데 근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 친고죄가 폐지된 거죠. 그래서 그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혐의가 입증되면은 이제 바로 이제 형사처벌이 가능한. 그러면서 이제 반의사 불벌죄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고소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처벌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줬었는데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사자가 피해자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도 거기에 반해서 그냥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거든요. 네. 그 두 개가 이제 같이 붙어 다니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한국 최초의 유비쿼터스 로봇은 무엇일까요? 로봇이요. 네. 들어본 것 같기도. 힌트 조금만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짧은 거는 기억이 나요? 힌트를 주기 어렵다고 항상 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렇죠. 힌트는 언제나 저희 MC들이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저는 자유에서 네. 가운데를 빼라고 말하고 싶어요. 리버티? 리티? 리티. 아직 재환 씨 이해가 안 됐어, 재환 씨.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답이 뭐예요? 정답이. 정답은 리티입니다. 리티인 건 알겠는데. 정답이 일단 리티인가요? 정답입니다. 나 설명 좀 해줘요. 리버티가 자유니까. 리버티. 벌을 가운데를 빼고 리티. 그래서 리티. 네. 자유가 어려운 단어가 생겼군요. 유비쿼터스 로봇, 그 기계적 생명체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의 얼굴이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난 표정이라든가 아니면 웃는 표정이라든가 그런 걸 인식한 다음에 반응을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반응도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외부 상황과 자극을 스스로 인지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예. 그래서 지금은 그 리티가 이제 처음에 시험체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앞으로 이게 점점 그 진화하면 진짜로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집사 로봇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거의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더 오히려 충직하잖아요. 절대 네. 배신도 안 할 거고. 네. 그래서 좀 머지않았다는 생각이 이런 로봇이 등장하니까 들기도 하네요. 네, 그쵸. 알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이탈리아 중부를 강타한 규모 6.2의 지진의 피해지, 유라시아판과 아프리카판이 맞물리는 곳이자 아마트리치아나 파스타의 탄생지입니다. 이곳은 어디일까요?
저 아마트리치아나 진짜 좋아하는데. 저게 뭐야? 저 먹어본 적도 없는데? 파스타인데요. 약간 좀 매운 맛의 파스타예요. 토마토 불닭볶음면이에요? 파스타보다 조금 더 매워요. 그래. 맛있겠네. 불닭볶음면의 원산지는 우리나라고요. 우리나라죠? 네. 정확히는 편의점이죠. 편의점이죠. 맞아요, 맞아요. 지진 때문에 네. 기사가 워낙 많이 나가지고 이럴 수가. 그럼 알 것 같으면 말해볼래요? 바로. 아마트리체? 자, 맞군요. 보세요. 그렇게 눈치를 갖고 살면 네, 성공하는 거예요. 정답은 예. 아마트리체입니다. 아마트리체 아마트리체. 뜯어냅니다. 오, 아주 싱겁게. 얘가 되게 눈치가 진짜 많이 빨라졌어요.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아마트리치아나 이게 굉장히 좀 극적인데요. 아마트리치아나 파스타의 탄생지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거에 대한 축제가 있대요. 네. 그 축제 3일 전에 이 지진이 발생한 거죠. 어머나. 그래서 뭐 그 8월 달에 발생했는데 8월 말쯤에 근데 이게 진도가 6.2, 규모가 6.2 정도에 달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게 한 5.8 정도였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건데 문제는 이 도시가 그 되게 이탈리아에서도 아름다운 그 고적이 있는 그런 도시? 아이고. 말하자면 내진 설계라든가 현대적 건물이 하나도 없이 다 옛날식 건물인 거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거의 다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 한국의 그런 피해보다도 훨씬 더 크게 좀 그 무너졌다고 그럽니다. 그 주목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나니까 좀 충격이 컸다고 그러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앞으로 주가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여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입 가격 이하로 손해를 감수하고 파는 일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아, 이거 너무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예, 저도 굉장히 주식을 즐겨 했었기 때문에. 주식 공부를 즐겨 했었기 때문에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전 두 개가 떠올라가지고 어떤 거? 하나는 공매도랑 공매도. 손절매랑 오. 이 떠오르는데 근데 저는 지금 되게 감동받았어요. 두 왜요? 가지나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네. 네. 어우, 감동받았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정답이라는 것도 네, 맞아요.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제가 앉아주세요. 정답은 손절매입니다. 손절매.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네. 없는데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인 거죠, 공매도. 공매군요. 예, 뭐 없는데 파는 거니까 거의 투기에 가까운 그런 거고요. 손절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샀다가 자꾸 떨어지는 거죠, 주식이. 떨어지면 실제로 내가 이 정도에 샀는데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면 아깝잖아요. 네네. 그럼 사람들이 버틴단 말이죠. 언젠간 네네. 오를 거야. 예. 근데 사실은 요 내가 산 가격 이하에 파는 걸 손절매라고 해요. 그래서 손절매에서 털어버리지 않으면 또 이렇게 바닥으로 치면은 나중에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산 가격 이하에 파는 것을 손절매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까지 모든 문제를 다 맞췄어요. 자, 마지막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네. 시장 정보에 민감한 기관들이 보유한 현금 등이 장세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뭐겠니? 현금이 움직이는 건 스마트머니? 자, 오죽한테 주세요. 역사가 쓰이네요. 정답은 스마트머니입니다. 스마트 머니. 정답입니다. 와, 다 맞췄어요. 네, 나갑니다. 예나 씨 오늘 네. 어땠어요? 일단 다 맞출 게 너무 신기하고요. 저희도요. 그래도요. 신기하고 아는 것도 있었고 눈치로도 많이 맞춘 것 같아요. 어. 특히 마지막 문제 같은 거는. 그렇군요. 그런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가 이제 요자를 돈을 받고 팔아도 되겠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지원할 수 있겠는데 6개월 만에 사람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네. 대단하다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문제 설명 조금 부탁드립니다. 스마트머니는 네. 그 고수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장세 변화에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 자금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이제 투자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평가된 자산에 주로 투자를 하게 네, 되고요. 네. 또 필요할 때는 차입, 그러니까 좀 빌려서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현명한 돈, 그냥 이걸 빨리빨리 움직여서 네, 네. 그 돈을 불릴 수 있는 현명한 돈 이런 측면에서 스마트머니라고 불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보다 먼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이탈리아의 한 지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한 씨, 지난 9월 10일 지진 기억나죠? 네, 기억납니다. 우리 녹화 중에 일어났잖아요. 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같이 있는데 이 철제불들 있지 않습니까? 네. 걸려있던 것들이 막 흔들리고 흔들렸어요.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가 지진이 의자가 느껴졌는데 흔들렸죠. 지진이야말로 내가 진짜 탈출할 곳이 없죠. 탈출할 곳이 그런 두려움을 좀 처음 느껴본 것 같았습니다. 맞아요. 무서웠어요, 진짜. 당시 규모 5.8의 지진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었는데요. 맞아요. 이후 수백 차례 여진이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번 지진은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고 또 가져올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은 학생은 그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좀 알고 있나요? 저는 네. 그 지진 대피 훈련 이런 거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네, 보통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는 훈련이 많이 안 되긴 해요. 네. 그래서 전혀 사실은 그냥 몰랐는데 이번에 찾아보게 됐어요. 그쵸, 어땠나요? 알아본 거는? 일단 그 지진이 발생하고 있을 때는 네. 이런 테이블 밑에 숨었다가 네. 잠깐 멈추면은 뭐 운동장이나 공터로 피해라 네. 아니면 화장실로 피해라 그쵸. 라는 얘기를 많이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9월에 경주 지진의 규모가 5.8이었습니다. 얼마나 강한 지진이 일어났냐를 따질 때 흔히 우리가 규모라고 표시하기도 하고 또 진도라고도 표시하기도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진짜 궁금해요. 규모가 이제 리터 규모라는 얘기를 쓰는 건데요. 리터. 리터 규모에 리터 빼고는 규모라고 쓰는 건데 그건 실제로 에너지가 분출되는 크기예요. 진도는 흔들리는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령 제가 이제 재환 씨를 이렇게 탁 때릴 수 있잖아요. 네. 네. 딱 때렸을 때 네. 가령 얼굴을 맞으면 되게 아플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같은 에너지로 뭐 배를 때린다거나 네. 엉덩이를 때린다. 네, 네. 그러면 좀 덜 아프죠. 그러니까 규모라는 거 내가 때리는 강도는 똑같거든요. 네. 이걸 규모라고 합니다. 근데 진도는 실제로 흔들리는 정도. 아.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그러니까 그 진앙이 기류가 뭐, 네. 진앙이 여기 지각 여 밑에서 오면은 네네. 진도 자체는 좀 덜 할 거 아니에요. 낮죠, 네. 근데 여기서 하면은 이게 진도가 난리가 아니게 나죠, 되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느껴지는 체감은 진도라는 말을 쓰는 게 더 맞고요. 규모라는 건 에너지만 얘기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슈에 관한 뉴스를 일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사들이 있나요? 첫 번째 기사는요. 규모 5.8 경주 지진 충격 한반도 땅속은 지금 해가지고 그 규모 5.8의 경주가 지진에서 충격을 받아서 한반도 땅속이 궁금하다 한마디로 이런 제목인데요. 궁금하다. 지난 1978년 우리나라가 지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인 5.8의 지진이 일어나 9월 10일 경북 경주에서 일어났다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뭐 큰 규모의 지진이었기 때문에 뭐 수도권, 강원도, 다른 지역에서도 뭐 강도의 차이는 다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대구나 이런 데서는 거의 진도 6까지 느껴졌다고 그러고요. 서울이나 이런 데는 진도 1, 2 정도 네. 느꼈다고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흔들림이 다 느껴졌던 그런 큰 지진이었는데요. 네.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했을 때 네. 양산 단층에서 시작된 움직임이 원인으로 꼽혀지고 있다고 해요. 단층이라는 게 이제 지각 외부의 힘에 의해서 두 조각으로 끊겨져 있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네. 딱 그 맞물려 있을 때 이게 단층인데 이게 이제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이게 자주 일어날 것이냐 잠깐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다른데 네. 문제는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어떤 단층이 있는지. 양산 단층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면 네. 최대 발생 규모는 이번보다 커질 수 있다고요. 아이고. 활성 단층 앞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보다 큰 게 나타나면 네. 그러면 5.8 이상은 6, 7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그 아마트리체 같은 경우에 아까도 6 이상이 되면서 이게 건물이 많이 무너진 거잖아요.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게. 예. 경주 지역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강한 지진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경계를 하고요. 좀 자연재해 관련해서는 뭐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라고 정리한 것이 이번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도 알아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기사는요. 우리 집 내진 설계는 건축물 내진 어디까지 왔나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네. 내진 설계라는 게 진에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조물의 내구성을 말하거든요. 네. 네. 근데 86년 이전까지는 이게 내진 설계가 된 게 별로 없다고 그래요. 네. 일단 돈이 많이 드니까 네. 굳이 뭐 일어나지도 않는데 굳이 왜 해? 그렇죠. 그랬다가 88년에 처음 도입이 됩니다. 올림픽 때요. 예. 그때는 6층 이상만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사실 뭐 아파트나 그런 건 그때 이후로 지어진 건 내진 설계 되어 있다지만 연립주택이나 이런 거는 다 6층 밑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4층이죠. 지어진 연립주택. 지금 한 10년, 20년 돼 사실 오래됐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런 곳에 많이 사시잖아요. 네. 그 어머니, 아버지들 그 주택이 제일 위험한 거죠. 현재로서는. 예.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 사태로 앞으로 건축 허가를 받은 모든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네. 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 이제 맞습니다. 재건축 건축물에도 내진 설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내진 설계 그 설계 규정을 한층 강화하고 네. 그 보강을 위해서 어떤 보상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지진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우리 국민들의 인식부터 바꾸는 것이 가장 먼저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적하면서 기사를 매듭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사는 우리 예은 학생 어떻게 봤나요? 저는 첫 번째 기사를 보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자연재해와 관련해서는 어떤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부분이 제일 눈에 띄었는데요. 진짜 그동안 우리나라는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 크게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겪으면서 그 위험성이나 무서움, 가능성 이런 거를 다 느끼게 됐고,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인간이 진짜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조치들을 다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숱한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왜 그동안 우리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착각을 해왔던 걸까요? 일단 저도 이제 역사적 기록이 이렇게 많다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네. 승정원 일기라고 그 영종과 정조 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건데 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선왕조실록보다 더 다 자세해요. 이 승정원 일기에는 조선시대 기록이 한 1,000회 이상의 지진이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세종 시대에도 우리나라에는 지진이 없는 애가 없다. 네. 그중에서 경상도에 특히 심하다.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하고요. 뭐 중종이죠. 중종 13년에는 서울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에 네. 담장과 성철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밤새도록 노숙하면 집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기록도 있다고 하니까 네. 생각보다는 우리나라가 지진에 있어서 좀 취약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게 정식적으로 기록이 되고 우리가 인지하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이렇게 큰 게 안 발생한 거죠. 말하자면 좀 그 5, 6 정도인데 그게 이제 좀 저기 뭐 바다상에서 발생을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좀 이런 게 있잖아요. 재해가 일어나서 뭐 건물이 하나쯤 무너져야지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급작스럽게 하는데 네. 실제로 우리가 기록을 한 이후로는 그런 큰 지진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고 네. 실제로 이번에 이렇게 바로 옆에서 특히 이제 원전 부분에서 이게 나버리니까 엄청나게 지금 경각심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걸 기회로 좀 더 그 인식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앞으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여태까지는 어쨌든 안전하다는 착각이 좀 주류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얼마 전 그 경주 지진을 비롯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진이 좀 활발하다 하는 게 이제 양산 단층인데요. 문제는 이 주변에 원전과 방패장이 좀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전과 그 방패장 이 건설 당시에 이거를 좀 몰랐던 거겠죠? 모르진 않았다는 게 문제죠. 아 그래요? 예, 이게 모르진 않았다는 게 문제인 게 그러니까 이게 추정이라서 네. 단층이니까 이걸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하기 전까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 뭐 MRI를 찍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보고서가 2000년에 이미 보고서에 월성원전 인근의 활성 단층으로 추정되는 단층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공개가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환경 단체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지 말아라. 그 압력들이 많으니까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기껏 이제 주민들과 그걸로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때 한번 막았다고 하죠. 예. 이게 이제 한번 사실 그 살짝 공개가 됐었는데 그 이 내용을 공개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또 원전 안전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덮어버렸다고 하고요. 네. 얼마 전에도 2012년에도 이런 보고서가 있었지만 이런 부분 발표하게 되면 이미 지어진 거에서 국민 불안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발표하지 않고 비공개로 덮었다라는 게 이번에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더더욱 이건 뭐지? 알고 있었다는 건가라고 하면서 좀 배신감을 좀 느끼고 있죠. 네. 지진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피해는 건축물 붕괴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 건물들의 내진 설계가 얼마나 돼 있냐는 건데요. 실정은 어떤가요? 내진 설계가 돼도 굉장히 불안할 것 같아요. 이 건물은 새 건물이라 내진 네. 설계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건축물상, 네. 법상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굉장히 공포감을 느꼈잖아요. 네 맞아요. 이 내진 설계라고 해서 안심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문제는 내진 설계된 것도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6.8%밖에는 건축물이 내진 설계가 안 되어 있다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웬만한 건축물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정말 내진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할 곳, 학교라든가 예. 의료기관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진 설계한 학교 건물이 3만 개가 넘는데 그중에 된 건 한 7,500개 정도로요. 한 20% 정도밖에 안 돼 있고요. 아이고. 실제로 정말 꼭 되어 있어야 하는 곳도 안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진짜 문제가 좀 심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나라 그 지진 대비 시스템이 좀 미흡하다고 알려지면서 이 국민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좀 네. 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 앞으로 이제 지진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의 마련이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선생님? 뭐 개인적으로
제도적으로도 예. 필요한 게 있겠고 그 정부 차원에서 필요한 게 있겠는데 개인들은 일단 이게 지진이 되게 위험한 일이구나를 좀 네. 인지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도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냥 네네네. 뭐지라고 그랬지 사실은 이 생존 매뉴얼에 따르면 이 밑으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 아예 못 했잖아요. 네. 그냥 우리 가만히 있었잖아요. 네. 그래도. 이 지진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잖아요, 그때는. 뭐지라고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생존 매뉴얼이나 지진에 대한 어떤 안전의식, 이런 것들을 좀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취시켜야 될 것 같고요. 정부 차원에서는 역시 내진 설계가 지금 6.8%라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니까 네. 그런 부분을 좀 더 강하게 좀 압박을 해가지고 지금부터 지어지는 거, 그다음에 앞으로 조금이라도 좀 보수하거나 그럴 때는 내진 설계들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제도적인 차원에서 좀 보완을 해야지 양쪽으로 좀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의 지진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미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열어라! 네, 선생님 오늘의 족보를 열어주실까요? 열어보겠습니다. 자, 짜라란. 짜잔! 지진으로 인한 충격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3가지 정도만 얘기해 보세요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은 학생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은 이런 지진처럼 아무래도 불안한 일이잖아요. 자연재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지진 대비 보험 같은 것들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회사 쪽에서도 뭐 지진을 대비해서 뭐 생명이나 뭐 상해 그리고 재산 같은 쪽으로 이렇게 보상해주는 보험을 많이 만들 것이고 그 찾는 사람들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업계에서의 변화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진 설계 같은 것도 앞으로 많이 할 것이고 그리고 저는 요즘에 그 인기를 끌고 있는 1층이 주차장인 필로티 구조 이런 것들을 많이 안 짓고 또 인기가 없어질 것이고 너무 고층 아파트나 고층 건물들이 조금 인기가 덜해질 것이라고 그래서 조금 덜 짓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구 쪽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가구 같은 경우는 물론 집이 무너지면 끝까지 버틸 가구는 없지만 붙박이장처럼 조금 위험성이 덜한 것, 그래서 사람이 조금 덜 다칠 수 있는 것 그런 쪽으로 더 많이 만들고 쓰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 되게 놀라운데요? 그래요? 잘했어요. 오. 네. 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예. 뭐 어떤 변화가 있을지 3가지 정도만 생각해보자라고 했을 때 네. 그런 거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럼 제가 이제 반박을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이런 포인트에서 그러니까 물어보는 포인트는 기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보통 이게 뭐 지진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치고 어쩌고 그렇게 네. 하면 사실 기업에서 포인트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는 뭔가 상품이라든가 이렇게 새로 나올 기회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험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얘기, 또 새로운 가구들 해가지고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좀 관심 있을 만한 얘기들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의 의도를 좀 파악을 한 거라서 그래서 이게 뭐 예측이 맞았다 틀렸다는 뭐 모르는 거니까 근데 적어도 이 질문의 의도는 이런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더 보람을 느끼는 네, 그런 면접이었어요. 또 좀 반박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류의 문제는 이제 어디서 출제를 좀 하죠, 선생님? 앞으로는 아마 여태까지는 출제가 안 됐었잖아요. 안 됐었지만, 지진에 대해서 뭐 이제는. 그런데 네. 아마 이번에는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근데 특히 이제 그 어떤 업체가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 싶을 때 네네. 뭐 아까 얘기했던 보험이라든가 지진 관련 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 앞으로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냐 등등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소비자 반응을 보기 위해서라도 좀 출제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예은 학생 선생님 평가 잘 들었죠? 네, 제가 저번 주에 얘기를 했을 때 이건 기업 질문인데 너무 정부에서 해야 한다. 그래서 기업의 의도를 조금 파악을 하는 게 좋지 않냐는 네. 이쌤의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거를 되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도. 이렇게 범위가 넓다 보니까 뭐 다른 쪽으로도 자꾸 생각이 가서 그래, 이건 기업 질문이다. 기업에 초점을 맞추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쌤의 그런 조언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네, 같습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발전해서 고마워요. 네, 이렇게 이쌤의 족보 확인해 봤고요. 네.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지금 아주 그 광범위한 질문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좀 좁혀봤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문제 해결에 관한 것인데 네. 당신이 우리 회사의 매장 관리자인데 네. 이 매장이라는 건 자기가 이제 뭐 신발 매장을 하든 가전제품 매장을 하든 그 가정을 하고요. 예. 매장 관리자인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손님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네. 자,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하겠는가?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저는 뭐 일단은 우리나라에 민방위 훈련이 있듯이 이제는 우리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인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그 지진 대비 훈련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매뉴얼을 만들어 둔 다음에요. 그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진이 났을 때 그래야 당황하지 않고 고객들을 침착하게 안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래서 근데 이게 맞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네네. 패닉 상태 현재 빠졌는데 지금 네네. 당장 지진이 나서 어떻게 하겠는가인데 보미 아나운서는 평소에 매뉴얼대로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매뉴얼을 지키겠다. 전제가 일단 매뉴얼대로 훈련을 한 상태이면 네. 당황하지 않고 그 매뉴얼대로 고객들을 안내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네. 저는요, 이 상황이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할 것인데, 이 상황에 사람들이 사실 패닉 상태지 않습니까? 패닉 상태는 사람들이 팩트를 원하지 않아요. 네. 팩트를 원하지 않아요. 네. 그러면요? 내가 믿고 싶은 걸 믿게 되고 보고 싶은 걸 보게 되기 때문에 저는 약간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여러분 지금 진도가 1.5밖에 안 됩니다. 일단 걱정하지 마시라고 일단은 마음을 좀 안정시켜 놓은 다음에 같이 2일 1조로 묶으시라고 하고 묶은 다음에 자, 둘 중에 한 명은 핸드폰을 꺼라. 그래서 핸드폰을 게임인가요? 이미 저는 좀 죽은 것 같습니다. 이미 좀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예은 학생은요? 저는 재원 오빠랑 반대로 네. 팩트를 얘기해 줄 것 같아요. 저는 좀 싫어. 일단은 지진이 이런 상황인데 네. 대신에 제가 이 매장 책임자인데 저는 그동안 되게 매뉴얼대로 교육을 잘 받아왔다. 네네. 그러니까 저를 조금 잘 따라주시면 우리 함께 살 수 있다.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일단 네네. 움직이고 있으면 테이블 밑에 숨고 네네네. 멈추면 바깥으로 같이 이렇게 모시고 그쵸. 나갈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둘 다 일리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팩트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오히려 예를 들면은 그 시한부 환자에게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일단은 잠시 동안은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일단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람들이 듣고 싶은 건 희망이지 않습니까? 희망 약간. 그러니까 저희 방법도 조금은 괜찮지 않나요? 근데 이게 문제가 기업이라 이 문제 자체가 우리 면접을 기업으로 했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를 다른 말로 했을 때 그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1.5라고 했는데 이거 다쳐가지고 무슨 1.5가 이래 그러면 기업에 이건 손해배상이 들어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을 생각하면 팩트를 밝히는 게 좋죠.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 톡방 친구들의 의견도 확인해 볼게요. 온유 학생, 먼저 지진이 일어났음을 신속하게 알린다. 가능하다면 근처 공터로 최대한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면 손님들이 지진 대피 시 매뉴얼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한다. 태희 학생, 안전수칙대로 행동하면 문제 없다고 고객들을 안심시킨다. 가장 먼저 떨어지는 물건을 피할 만한 책상 아래 같은 공간으로 모두 대피시킨 후 지진이 사그라들 때쯤 되면 건물 밖으로 모두 대피시킬 것이다. 다혜 학생, 먼저 문을 열고 밖이 안전한지 살펴본다. 그리고 손님들을 안전한 큰 공터까지 선두로 보낸 다음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손님들까지 안전히 모시고 마지막으로 매장을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만약 안전하게 나고자나 사상자 없이 상황이 마무리되었다면 그분들의 연락처나 주소로 매장의 상품이나 약간의 안부 편지를 보내어 기분 또한 전환시켜주는데 앞장설 것이다. 유실 학생, 점원들에게 매장 문 앞 담당, 대피 안내 담당, 손님이 남아있는지 확인 등을 각각 지시하고 손님들을 밖으로 대피시킨다. 위급 상황에서는 명확하게 지시할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손님들도 안전함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네요. 네, 일단 우리 예은 학생 친구들 의견은 어떤가요? 친구들의 의견이 저의 의견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약간 다른 말로 다 이렇게 써놓은 것 같은. 다 맥락은 같다. 네네네,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교수님 혹시 선생님께서는 한번 네. 베스트 데이까지 한번 뽑아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슷비슷하게 네. 결국 매뉴얼대로 행동해서 매뉴얼대로 이렇게 한다라는 네. 그런 건데 앞뒤로 붙인 게요. 네. 다혜 학생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러니까 네. 다 비슷한데 나중에 네. 우리 매장에서 그런 걸 당했기 때문에 매장의 상품이나 선물을 안부 주자? 편지를 해서 어떤 이게 기업의 그런 거라고 쳤을 때는 그렇죠. 이런 그 후속 조치가 좀 괜찮았고요. 그리고 아까 예은 학생 같은 경우는 이 전 조치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어떻다라고 알리는 거죠. 예. 여기는
나만 믿고 따라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불안감을 느끼니까 네. 현재 몇 이상의 지진이 났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쩌고 정확한 객관적 정보를 전달한 다음에 매뉴얼대로 행동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은 학생의 전조치, 그다음에 매뉴얼, 그다음에 다혜 학생의 후조치까지 하면 좀 완전한 매뉴얼이 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은 학생과 다혜 학생 둘을 그 이야. 베스트로 뽑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은 학생과 다혜 학생이 그 베스트 댓글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야, 예은 학생은 베스트 댓글러까지 선정이 됐네요, 오늘. 오늘 최고의 날이네요. 그러게요. 오늘은 9월 발생한 역대 최대 강진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놨는지 또 앞으로 지진 대비 시스템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사실 뭐 제가 늘 그렇지만 이런 어떤 새로운 변화 상황에 있어서는 늘 기업으로서는 기회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지진이라는 이런 부분은 너무 크기 때문에 기업이 기회라고 인식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런 우리 그 국민들이 이런 기회를 이런 걸 하나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지진이라는 면에서 안전하지 않다라고 해서 좀 안전한 생활들, 지진에 대해서 대비하는 생활들을 늘 생활화했으면 하는 게 오늘 하고서 좀 느낀 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은 학생 어땠습니까? 저도 하면서 일단 지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그동안 안 해봤었는데 이번에 겪기도 겪었고 또 오늘 정리를 하면서 여러 면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진이라는 게 또 생명이 걸린 일이고 요새 워낙 화제가 되고 있는 만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